저번 시간에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비트코인의 호들 파동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했었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파동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파동하게 되면 대표적인 파동이 엘리어트 파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보조지표와 이 호들 파동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단순한 보조지표를 넘어서서 보시면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거다 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비트코인 보유자들, 비트코인 고래들, 비트코인 세력들의 매수세와 이 매도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지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는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위주로 기술적인 흐름들을 위주로 해서 보는 것이다라면 이 호들 파동이다라는 것은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온체인이라는 말은 블록체인 내 온체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나서 지갑에다가 이체를 시키게 되면 어떠나요? 이체를 시켰을 때 트랜잭션이라 해가지고 기록이라는 게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간대 그리고 얼마 정도 가격에 샀는지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매입했던 고래들의 평단이 얼마인지 그만큼의 또 얼마만큼의 또 물량을 이동을 시켰는지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적인 지표보다는 오히려 이 호들 파동 온체인 데이터를 우리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리얼라이즈드 캡 HODL 웨이브스라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호들 파동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시면 이 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다 없애놓은 거예요. 한 이제 단기적인 중단기적인 고래들에 대한 이런 흐름들을 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고래들의 흐름들 이 패턴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나타난 것이 다 이제 중장기적인 고래들에 대한 흐름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매입량이 증가하고 있구나. 반대로 하락한다라는 것은 이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2015년부터 해가지고 2018년까지의 흐름인데 보시니까 어떻나요? 급락하는 과정 안에서 많은 매물들이 또 이렇게 매집이 되어 왔었고 그리고 급등하는 과정 안에서 물량을 털어내는 흐름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다시피 우리가 이 호들 파동을 보는 이유는 과연 중장기 고래들이 어떤 흐름들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가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수를 할 때도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고 마찬가지로 2021년도 18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2022년도 2023년도까지 흐름을 같이 분석을 해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어떻나요? 이 검은 색깔이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조정이 강하게 나와줬던 시기들 이때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매물들을 이렇게 매집을 해왔고 급등과 동시에 물량을 털어내는 흐름들 마찬가지로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물량을 또 다시 매집을 해왔고요. 그리고 현재도 보시면 어떤가요? 현재도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또 많은 물량들이 정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 현재 엄청난 이전과 같이 엄청난 매물들을 매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바닥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적은 물량이더라도 현재 급락하는 과정 안에서 많은 매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저는 바닥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이전처럼 많은 매물들이 또 이렇게 매집량이란 게 크게 급증을 한다라는 것 이 정도만 나와주게 되었을 때는 진짜 완벽한 바닥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지금 자리에서 매집을 하기보다는 이런 흐름들을 보고 나서 한두 달 정도는 좀 더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매집량이 폭발적으로 집중했을 때 이제는 진짜 거의 바닥에 가까워졌다 라고 보면서 우리가 매집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 같은 경우에 제가 변화하는 흐름들을 볼 때는 일단 이런 지표들은 제가 항상 구독자방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정 댓글란에 구독자방 링크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중장기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 어떠세요? 충분히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호들 파동이라는 것은 그래서 장기적인 시세의 흐름을 예측하는 거지. 어쨌든 이 변동성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시세의 흐름들을 우리가 보고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호들 파동을 참고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았던 것은 뭐냐면 바닥이 가까워지게 되었을 때는 이런 매집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지금은 매집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았지만서도 바닥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바닥을 예상을 했을 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지표를 많이 보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온체인 데이터는 다 기록이 가능하다고. 그렇죠? 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는 기관 상관없이 전체
언제 10년 이상을 가지고 있던 고래든 몇 년 이상을 가지고 있던 고래든 전체 이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 안에 있는 전체 물량의 평균 매입가 구간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 바로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냥 쭉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자, 이 하락 추세가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는 이 주황색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하락 추세의 시작은요, 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어떻게 보면 이 당시 2011년도 당시에 세력들의 평단이 이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구간들이 이탈하게 되면 어쨌든 강한 큰 하락이라는 게, 하락 추세라는 게 시작된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해야 되는 마지막 구간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변곡 구간 역시나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세력들의 평단이다. 세력들의 평단을 다시 한 번 더 안착해 주자마자 강하게 지지해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강한 시세를 주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어쨌든 우리가 매도를 할 때는 여기 마지노선 자리다, 그리고 매수를 할 때는 이 구간을 넘어선 순간부터 해서 이런 강한 지지 구간과 상승 추세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 어떠신가요? 자, 그냥 그림만 제가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가요?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고 어느 구간에서 매도할지 이런 부분들만 생각을 해봐도 매수는 여기서, 매도는 여기서, 매수는 또 여기서, 이 구간에서, 그리고 매도는 어디서요? 쭉 지나가게 되면 이탈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만 해도 충분히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이 구간은 강한 지지 구간, 강한 지지 구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100% 지지를 하기보다는 아주 지지 구간, 이 바닥 구간에 거의 근접해 있을 때 이 자리 구간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전체적인 큰 흐름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전하게 안전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현재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희에겐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곧 찾아온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구간이 현재 55K 구간이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55K 구간은 제가 좀 이따 원화로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를 통해서 바닥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또 호들 파동도 같이 한 번 더 보게 되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전략들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구독자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원래는 비트코인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 아시죠? 예전에는. 근데 지금 시장이 많이 변했어요. 자, 보시면 이건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 변화예요. 섹터별로. 그런데 가장 많이 들어온 쪽은 디파이입니다. 디파이 쪽으로 많이 들어온 것도 중요한데 이 CEX로 자금들이 많이 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일주일간의 흐름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2026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예요. CEX로 들어오는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죠. 자, CEX가 뭐죠? 업비트나 이 빗썸과 같은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를 우리가 중앙화 거래소, 이 CEX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매수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업비트나 빗썸에다가 이렇게 입금을 하실 거예요. 그쵸? 이런 CEX로 여러분들이 원화를 입금하듯이 이런 매매를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CEX로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기 위해서 돈을 넣듯이 마찬가지로 코인 매수 자금들이 CEX로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전 시장과는 다르게 알트들에 대한 펌핑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급락을 하게 되면 모든 코인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많이 변해서 개별 이슈 있는 알트코인들은 크게 급등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봤던 게 호들 파동이죠. 이 호들 파동이라는 것은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개별적인 코인들도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호들 파동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세력들이 움직이는 것은 대부분 단기적인 움직임이 훨씬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카이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런 코인도 보시게 되시면 1월달 한 9일, 10일부터 해가지고 상당한 매물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확인을 할 게 아니라 1000만 개에서 1억 개 사이에 들고 있는 이런 고래들, 세력들의 흐름들도 같이 보는 것이죠. 이런 매수세가 강하게 연달아서 두 개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100원대부터 해가지고 260원대까지 크게 급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보시다시피 메인넷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 메인넷 이슈는 이 코인에 대한 급등을 만들어질 수 있는 중요한 호재로 엮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늘 급등하고 있는 레이어 제로도 마찬가지로 제로라고 하는 각각의 체인, 어떻게 보면 그들의 체인을 출시를 한다는 것은 메인넷 출시와도 똑같은 겁니다. 메인넷 출시예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2월 10일 날 나왔던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역시나 또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아침에 레이어 제로를 같이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카이트도 메인넷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140원대부터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고요. 140원이었지만 270원, 280원까지 수익을 보진 못했습니다. 220원까지 수익을 봤지만 어쨌든 140원부터 해서 한 60% 정도 수익 구간 챙겼었고, 오늘 아침에도 레이어 제로로 해서 2650원, 2720원짜리에서 나가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30% 넘게 수익을 챙기고 현재 나왔습니다. 반 정도 매도하고 반은 들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단타할 수 있는 코인들, 이슈 있는 것들은 보통 새벽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관련해서 이런 이슈 있는 코인들로 해서 수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하실 때 현금을 따로 이렇게 들고 계신 것들 비중을 좀 더 아껴두시고 수익 나신 걸로 해서 추가 매수하시는 이런 전략을 좀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급등했던 게 신퓨처스였는데, 신퓨처스도 메인넷 출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50% 넘게 이 당시에 급등을 또 보여줬었고요. 지금 이번 주에 메인넷 출시 있던 예정에 있는 코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계속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코인들을 놓치시지 않게끔 구독자방에서 아침에 보통 보고 나서, 아침에 보통 펌핑이 아침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 보고 흐름들 보고 끝까지 흐름 보고 나서 여러분들께 나가고 있으니까 꼭 체크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알트 코인들도 있고, 호들 파동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모든 코인들도 다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혹시나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 자, 오늘 영상 좀 어떠셨어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 아직까지 저희 구독자방 안 들어와 계신 분들 계시면 지금 고정 댓글란에 링크 이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 전달해 드릴 겁니다. 내일도 이 카이트와 같이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이제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인 꼭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추천 드릴 때 여러분들께 뭐 그냥 추천드립니다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슈들을 다 재서 말씀을 드립니다. 메인넷 출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테더에서 직접적으로 레이어 제로 개발사에 투자한다라는 것들, 혹시 알고 계신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투자를 받는다는 것 자체, 일반적인 기업도 아니고 이 테더라는 기업이 이렇게 개발사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대형 호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급등하는 코인 중에서 이유 없이 급등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유 이시 급등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는 코인들이야말로 정말 크게 급등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런 코인들을 노렸을 때 정말 우리가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메인넷에 대한 이슈들, 이런 호재가 있는 일정들이 있는 코인들은 다음 주에도 계속 연달아 있기 때문에 이런 알트 코인들, 이 시장이 지금 불장이 찾아왔을 때 미니 불장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비트나 메이저 쪽은 자금들이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돈은 많은데, 시장에 돈은 많아요.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이저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스몰캡, 자발트 쪽으로 많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이저 쪽보다는 시장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시장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결국 이런 이슈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로 단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기가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많은 자금들이 이탈하게 되면 또 이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단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기가 그래도 한 2주 정도는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같이 해서 또 수익 많이 나고, 그리고 추매 타이밍 잘 노려가지고 추매해서 우리가 이번 시장 잘 이겨나가실 수 있게끔 저도 최선을 다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 잘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타점도 오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